여러분 이거 무료예요. 무료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오면 어김없이 하는 그것, 다짐이잖아요. 다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주제 중에 늘 영어는 껴있는 것 같아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 배우는 거에 엄청나게 진심이었잖아요. 실제로 저는 영어 배우는데 최근 2, 3년 동안 한 10가지 방법은 썼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만족스러웠던 것도 있었고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것도 있었고 제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영어 배우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장단점은 무엇이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 이런 걸 좀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고, 이 정보를 토대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길을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던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배워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냥 공유하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과연 나의 현재 레벨은 어디인가를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CFR 레벨이 있어요. 이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현재 어느 레벨이고 2025년에 어떤 레벨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현재 레벨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이 다 달라요.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은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야나두라든가 시원스쿨이라든가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제가 CFR 레벨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별 하나부터 5개까지로 표시해 드릴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조금 더 초급자용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영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실 수업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는 매우 추천드려요. 월 단위로 보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왜 2만 원에서 5만 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한 번 결제할 때 몇십만 원씩 이렇게 연간 결제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4년, 5년 전에 야나두에서 평생 수강권을 끊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44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것을 월 단위로 보면은 사실 3만 원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3, 4년 전에 끊었던 평생 수강권은 사실 저는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듣고 있진 않지만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들을수록 내가 지불했던 비용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이 뭐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소개하는 다른 방법에 있어서 사실 무료인 것도 있지만 돈을 내는 방식 중에는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뭐 투잡을 한다던가 뭐 다른 학업을 한다던가 진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또 요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 넷플릭스처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야나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기계를 한 사람당 5대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5대를 제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서 무료 샘플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난 이제 초심자인데 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디를 결제해야 돼? 무슨 수업을 들어야 돼? 어느 플랫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샘플들을 들어보신 다음에 나랑 가장 잘 맞는 난 이 수업이 제일 재밌다 하시는 곳에 결제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수업의 형태는 5분 내지 10분의 강의를 출퇴근할 때 여러분 출근 시간에서 지하철에서 보세요. 퇴근할 때 지하철을 보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 붐비는 지하철에서 좁아 터져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집중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집중되지 않는 환경에서 보는 것이 나는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 또 다른 하나는 소통이 일방향적이죠. 중간에 궁금한 게 생겨도 네, 질문할 수가 없죠. 마지막 단점은 사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스피킹에 조금 더 특화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패턴 영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단어만 갈아 끼웠을 때 새로운 문장이 되는 이러한 패턴 영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리스닝이라던가 라이팅이라던가 리딩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이제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전 정말 추천해요. 누구에게 비추천하느냐? B1 이상 레벨에 되신 분들은 굳이.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결론. 다음 어학연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어학연수 2군데 다녀왔어요. 그것도 돈 많이 쓰고요. 우선 제가 어학연수에 대한 레벨 추천은 이와 같고요. 완전 초보자분들, 특히나 A1 분들에게 사실은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A1 분들은 다른 좋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어학연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몸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레벨 차이가 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 가시는 거는 A2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용은 진짜 달라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월 200에서 300만 원대, 이게 가성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최저가인 것 같아요. 대신에 국가별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라던가 누릴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제가 다녀왔던 필리핀과 몰타는 정말 다른 곳인데, 필리핀과 몰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어학연수에 대한 장점 먼저 보면, 외국을 월 단위로 살아보는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언제 또 인생을 살면서 해외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외국에서 살아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외국을 한 달 단위로, 월 단위로 찍먹하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알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그들과 같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 사실 단점이 조금 더 많다고 봐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없지 않나. 사실 어학연수는 영어를 배우러 간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나, 이 돈 주면서 영어를 배워, 이어지는 단점 중에 하나가 어학연수를 짧게 갔다 온다고 해서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거든요. 그러면 왜 어학연수는 이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가야 하냐? 언어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내려두면,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목적을 조금 더 내려두면, 네, 그러면 어학연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몇 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긴 현타운 직장인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또 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해보겠습니까? 비추천! 가성비 있게 영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완전 비추천, 대체제. 그래서 어학연수에 대한 결론. 자, 이제 워킹 홀리데이 제가 추천하는 레벨은, 당연히 우리가 외국에서 1년, 2년 동안 장기 체류하는 워홀 기준으로는 A1 레벨 분들은 솔직하게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적응도 힘들 뿐더러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되시면, 비용을 먼저 보면 비용이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국가별로 다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는 어쨌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저는 여행비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요. 사실 워킹 홀리데이 가셔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안 들죠. 왜냐면 내가 얻는 급여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하니까. 대신에 이제 국가별로 다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 홀리데이의 장점은 뭐냐면, 외국 생활을 장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주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냐면, 일단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이력에 반영이 돼요. 3달 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하고 왔습니다. 와, 저는 2년 동안 영국에서 어학연수하고 왔습니다는 너무나게 다르잖아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시는 거는 어쨌든 이력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요거 때문에 가는 거지만, 현지의 습관이라던가 혹은 영어 발음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 워홀하는 친구들이랑도 가끔씩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영어 발음이라던가 쓰는 단어 혹은 문장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나라의 언어 습관을 배우고 온다는 것은 매우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커요. 그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영어로 소통할 때도 거부감이 있는데, 외국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내가 분명 아는 단어, 아는 문장인데도 이 거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 체류를 하고 오시면 영어로 내뱉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어학연수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는 현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완전 달라요.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어학연수는 나랑 비슷한 레벨의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원어민들은 아니거든요. 킹홀리데이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원어민이에요. 그래서 현지 원어민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건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광하시는데 워킹홀리데이는 가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대사관이랑 얘기하다가 대사관 측에서도 말씀 주시는 게,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하면 너무 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홀리데이다. 즉 프로그램이 애초에 여행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우리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구조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또 다른 단점은 앞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돈을 지불하면서 가는 거지만,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를 이제 병행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일 안 할 정도의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시면. 이게 제일 크죠.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만 30세에서 지금 35세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나이 제한이 다 있고요. 저는 이제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제 마지막 단점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방법 혹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들은 다 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워킹홀리데이는 생활에 초점,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 이외에 하나하나 알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조금 많이 생겨요. 단순히 워킹홀리데이는 영어만 공부하러 간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20대 분들 꼭 가라. 진짜 가라. 비추천. 극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가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저의 결론, 자, 이제 영어 학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레벨별로 감히 제가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 학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다 레벨별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선 비용은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0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가 적정한 것 같아요. 저는 당시 홍대에 있었던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월 8회 수업 기준으로 35만 원인가를 줬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기억나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양방향 소통. 와,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를 가르쳐주는 티처가 한 분 계시고 수업하는 여러 그룹이 있는 거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헷갈릴 만한 것들도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레벨별로 수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레벨 수업을 듣다가 난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됐어, 혹은 나와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죠. 다른 레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레벨을 찾기가 매우 수월하고, 또 내가 레벨이 향상되면 클래스를 바꿀 수 있다. 특히나 학원들은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들의 커리큘럼이 너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즉 나는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학원에서 하라는 데만 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단점 당연히 있죠. 우선 저는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은데, 거리감이 있잖아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혹은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편 중요하죠.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매우 많이 받잖아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이렇게 있어, 난 영어를 배우겠어 해도 폭설 내려 비와 안 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특히나 인기 있는 수업은 와,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인기 있는 수업이 왜 인기 있는지 알겠는 거죠. 선생님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을 내가 발견하더라도 그 수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근처에 거주하신 분들 완전 추천. 그럼 비추천은 뭐다? 학원 근처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 비추천. 학원에 대한 저의 결론은, 자, 이제 화상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진행했던 비디오 콜은 대부분 다 이렇게 10분짜리 비디오 콜인데 저는 15분짜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과 혹은 여러 국적 선생님들 중에 제가 선택해서 이제 한 튜터와 1대1로 15분 동안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해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화상 영어는 그러니까 초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A1, A2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화상 영어의 핵심은 15분 동안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인데 문장 만들거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듣기가 어려운 초급자 분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단순히 시간 낭비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이제 B1이나 B2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우선 화상 영어에 대한 가격은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 동안 수업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로 천차만별인데 저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의 기준으로 제가 한번 수업을 다 받았을 때 15분 수업에 10,000원 정도였거든요. 매일같이 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장점은 양방향 소통,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영어로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현지인이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원어민과 소통하는 거 매우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튜터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비용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그 수많은 튜터 중에 내가 골라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단점은 아까 학원이랑 비슷한데 인기 있는 튜터의 수업을 잡는 건 와 진짜 이거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튜터들도 결국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전문적으로 튜터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수업은 잡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튜터들은 영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거든요. 수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또 다른 하나는 튜터의 국적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우리도 좋은 발음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미국인, 영국인 뭐 이런 진짜 우리가 원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어민들한테 수업을 받으면 매우 단가가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필리핀 분들에게 영어를 배우면 가격은 정말 저렴한데 대신에 이제 그분들의 특유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장점으로 튜터 수익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발생되는 단점은 뭐냐면 튜터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튜터를 찾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계속 해봐요. 수업을 안 받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해봐야 돼,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을 아무리 매일 한다 그래도 하루 15분? 너무 짧아요. 시간 진짜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상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웠던 것들을 써먹거나 혹은 나의 실력이 다운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난 단기간 레벨을 확 하이점프 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화상 영어에 대한 결론, 언어 교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헬로톡 어플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영어 레벨은 이렇습니다. 너무 초급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랭귀지 익스체인지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나도 영어를 배우는 것인데 너무 초급자이신 분들은 이 어플이 조금 잘 안 맞아요. 다만 이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어학연수라든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대체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용은 여러분 이거 무료예요. 무료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무료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진짜 많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 혹은 뭐 문장, 단어들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시간 장소 제약이 없죠. 그래서 내가 편할 때 내가 편한 공간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 또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 이 교집합이 잘 맞아서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단점은 뭐냐면 영어에 니즈가 있는 사람과 한국어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다 보니까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커리큘럼은 없고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실력을 향상하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과금도
필요하는 수준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I지만 E가 되고 싶은 분들 추천하고요. 비추천은 연애하고 싶은 분들. 왜 여기 와서 연애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의 결론. 자, 이제 지역 스터디 모임으로 갈게요. 지역 스터디 모임은 뭐 소모임 어플리케이션, 뭐 카카오톡 채팅방, 당근 소모임 뭐 이런 데서 흔히 찾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저도 모임을 굉장히 오래 했고 거의 한 4, 5년 했나?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지만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단점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 기초 수준의 분들, A1 분들이 가시기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가서 예, 이러고 와요. 그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거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은 모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강사님을 초대해 놓고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 있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 후자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영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인맥들이 만들어지니까 동기부여도 확실히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들에게 물어보고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모임이니까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단점은 이것 또한 모임이기 때문에 인적 사고라던가 인적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돼요. 막 그 안에서 연애를 한다던가 서로 싸운다던가,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나의 참여도에 따른 실력 향상의 갭이 커요. 왜냐면 그들 또한 배우러 온 사람들 혹은 영어를 까먹지 않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참여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 향상이 걸려 있어요. 절대로 그들이 나의 실력 향상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착한 분들만 제발 와주세요. 비추천하는 분들은,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오지 마세요. 괜히 물 흐려요. 스터디 소모임에 대한 저의 결론은 1대1 과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와, 저 1대1 과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주일에 2회, 회당 2시간씩 1대1 과외를 받았었고요. 장기적으로 받진 못했어요. 왜냐면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적인 부분인데 저를 지도해 줬던 스터디 선생님이 굉장히 비위생적이셨던 분이어서 막 이렇게 코털 막 보이고 머리 안 감고 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입냄새.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를 받다가 이거는 도저히 수업에 집중되지 않는다 해서 결국엔 포기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연히 A1 레벨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A1 레벨 분들은 지금 과외를 받기엔 너무 비싸요. 굳이 과외? 아니에요.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비용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달에 4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하고요. 편차 심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시간당 2만 원이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저렴했던 거거든요. 우선 장점은 당연히 나에게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주기 때문에 고효율이에요. 또한 양방향 소통이고 수업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저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업하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 대비 비용이 그렇게 좋은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방식들은 1대1 과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니까. 그리고 튜터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매우 달라지는데 진짜 좋은 튜터들은 너무 비싸요.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1대1 과외를 받으면서 느꼈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디서 만나예요. 집으로 부르자니 좀 애매하고, 그럼 카페를 갔을 때 커피값은 누가 내? 물론 내가 내면 되지. 근데 이것이 또 쌓이면, 그리고 그 카페에 자리가 없거나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의 카페라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돈과 노력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1대1 과외 추천하고요. 제가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헤어샵 갔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망쳤네? 그래도 뭐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비추천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1대1 과외 받아도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대1 과외에 대한 결론은
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물론 대부분 교재는 학원에서 쓰거나 뭐 과외를 받으면 쓰거나 하겠지만 자습이 가능한 교재도 있거든요. 저는 이 교재로 공부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추천되는 교재예요. 전체 레벨에서 교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재라는 게 결국에는 레벨별로 있으니까.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재 비용 이니까 뭐 저렴하죠, 당연히. 레벨별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레벨, 내 레벨에 맞춰서 그냥 교재 구입하면 끝. 그리고 교재가 생각보다 커리큘럼이 굉장히 탄탄해요. 사실 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말인 즉슨 교재 자체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교재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커리큘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교재들은 해석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재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뭐지? 혹은 내가 리스닝 하고 싶은데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점은 절대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공인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저같이 의지가 박약하신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저의 결론. 마지막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튜브만 통해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저도 이제 구독하는 영어 채널들이 있지만 모든 레벨의 저는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추천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금씩은 다르죠. 우선 유튜브는 무료예요. 굉장한 큰 장점이죠. 사실 무료니까. 물론 일부 채널들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업의 영상 수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딱 그것만 찝어서 해석해 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온앳이 헷갈려요. 그러면 인온앳 구분하는 방법 팍팍팍 알려주고, 그리고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영상들은 또 커리큘럼이 있어서 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한데 이 방대한 영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영상은 무엇인가, 혹은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알맞은 것인가, 정답인가를 찾기엔 이게 제일 큰 단점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공부해야지 하고 유튜브 딱 틀었어. 웬걸? 뭐야, 에스파 신곡 나왔어? 그럼 에스파 신곡만 듣고서 공부할까? 신곡 들어. 신곡 끝났어. 이제 다시 무한도전 명수홍 독설 모음 있네. 이거 독침수거 정도는 봐야 되는데 딱 눌러. 유튜브를 클릭하는 순간 나에게 맞춰져 있는 알고리즘들이 쫙 뜨기 때문에 3000% 빠지기 너무 쉽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하고요. 추천하지 않는 분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영어를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결론. 2025년 만약에 제가 영어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A1 레벨에서는 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조금 실력을 늘릴 것 같고요. A2 레벨이 됐을 때는 온라인 수업이랑 유튜브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조금 병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B1이 됐을 때는 워홀을 진지하게 조금 고민해 볼 것 같고요. 근데 워홀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랭귀지 익스체인지 어플리케이션, 화상영어, 스터디 모임, 그 유튜브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한테 조금씩 맞추면서 영어를 늘리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다가 이제 B2가 되었을 때는 이 방식이 나랑 잘 맞는구나 하는 본인만의 공부의 길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2025년 다들 영어 도전하실 거잖아요. 다들 원하시는 성과 있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제가 추천드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거나 혹은 제가 놓치고 있는 장점 혹은 단점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